반갑습니다. 추우시죠? 바깥에 춥지 않습니까? 그쵸? 추우시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힘드시죠? 그쵸? 아이들은 이런 힘든 시간을 3시간 이상 합니다. 그쵸? 자, 일단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배정된 거 맞으시죠? 그쵸? 그래서 아마 정신여고 특징을 알고 싶어서 혹은 정신여고 내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설명해 오신 분들일 텐데 일단 제 자료 있죠. 제 자료는 지금 보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잠깐만 미리 말씀해 드리면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교과서가 올해 바뀌죠. 올해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과서도 바뀌었는데 일단 그 2페이지를 보면 미리 좀 그래도 2월 달에 보면 나쁘지 않을 미리 2월 달에 한 번이라도 보면 나쁘지 않을 내용을 잠깐 좀 말씀해 드리면 일단 다른 거는 다 됐는데 문학은 좀 미리 봐두면 좀 좋아요. 즉 2단원에 있는 소설 엇박자 D 미리 읽어두면 좋고요. 됐죠? 됐습니까? 그리고 3단원의 원고지였었나요? 뭐죠? 파수꾼이었었나요? 네, 파수꾼. 죄송합니다. 2의 3단원이에요. 2의 3단원에 있는 파수꾼도 한 번 정도 받으면 좋고요. 국어 1입니다. 됐죠? 그리고 국어 2 관련 지어서는 좀 하여간 2학기가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청산별곡 받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철 관동별곡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정철이 쓴 미인곡 시리즈 중에 송미인곡 있을 겁니다. 그쵸? 송미인곡은 제가 봤을 때 여름방학 때 일회성 특강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듣게 해주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사 작품은 내신 등급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좀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에서 우리 아이 2월 달에 미리 문학 작품 좀 읽게 해줄 거 그거 좀 알 수 있으니까 좀 체크 좀 해두시면 되고요. 교과서가 올해 바뀐 첫 해인데 제가 지금까지의 정신여고 어떤 내신 진행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깜으로 좀 찍어봤는데 별표 3개 쳐져 있는 애들 있죠 옆에 국어 교과서 전체를 절대 다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나올 만한 거리들을 제가 조금 체크를 했으니까 얘네들만큼은 좀 미리 살펴두면 아주 좋다. 그거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집에 가셔서 꼭 그래도 이거 집에서 다시 보실 거죠. 9페이지를 보면 저는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다른 선생님들 설명회를 잘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듣기로는 아버님들한테 듣기로는 주로 이 말이 약간 조금 웃긴데 내가 이만큼 잘한다 라고 하는 설명회가 주된 설명회 내용이라고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설명회 때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 자랑과 관련 지어서는 9페이지서부터 그냥 제 자랑입니다. 9페이지서부터 그쵸. 뭐 많죠. 막 편지도 있고요. 심지어는 막 학부모님 편지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수업 때 뭐를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도 거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 편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딱 정신여고였었네요. 15페이지를 보면 접니다. 잘 나왔죠. 제 사진 중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이네요. 이제 벌써 재작년에 아이들이 하도 제 사진 들어간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키링을 만들어 줬어요. 이 사진으로 키링을 만들어 줬더니 이거 지금 아시면 좋아요. 부모님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은 학원에 와서 친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쌤, 이 키링 저희 엄마가 보시더니 와, 키링 되게 예쁘네. 잘 나왔다. 근데 엄마가 설명회 가서 선생님 뵈서 솔직히 알고 있는데 에이, 이 사진은 사기다. 네. 아무튼 제 인생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잘 떠올리지 않으신다면 15페이지까지 뭐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나갈 수도 없고요. 집중해서 뭐 할 수도 없어서 얘네들은 복습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고개 드시고요.
앞에만 보시면 돼요. 정신여고 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냐면 교과서가 바뀌어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일단 국어 내신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신여고만의 독특한 국어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 그리고 요즘 추세 좀 바뀌거든요. 하여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 어떤 추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우리 아이 정신여고 올라감에 있어서 국어에 있어서만큼은 2월 달에 무얼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으면 같이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국어 내신의 흐름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정신여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 느낌으로 봤을 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 활용 어떤 그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국어 교과서를 가장 메인에 둔다. 그다음 두 번째 자체 프린트는 문학 작품은 정말 극소수 조금 나가고요. 그리고 문법 프린트가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플러스 문법 프린트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요. 일반적으로 원래는 음운 들어가고 그리고 문법 요소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가 고1 문법에서 반영되는 가장 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거의 전부인데 교과서에서는 그거 말고 교과서에서는 품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빠져 있고요. 형태소도 빠져 있고요.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도 빠져 있는데 얘네들도 프린트로 진행합니다. 즉 1학년 때 문법 전 단원을 한번 돌려줘요. 됐죠? 됐습니까? 자 다시요. 국어 교과서가 가장 기본이다. 플러스 프린트가 나가는데 문학 작품 프린트는 조금 뭐 진짜 일부분만 나가고 그리고 자체 프린트로 주로 문법을 활용하신다. 그다음 3번은 이제 좀 잘 기억하면 아주 좋아요. 특히나 여기 학생들 조금 와 있는데 자 정신여고는 일반적으로 내신이 진행됨에 있어서 진도를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로 시험 범위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나가다가 뒤에 부분 몇 주 남긴 다음에 갑자기 할 부분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게 갑자기 모의고사를 분명히 처음엔 얘기 안 하시다가 반영된다고 하실 거예요. 즉 3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뒤늦게 시험 범위로 발표가 될 거예요. 최근 한 3, 4년 동안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도 그럴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자 3월 달에 우리 아이 첫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거 본 다음에 아 잘 나왔네 끝. 아 안 나왔네 끝.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곧 뭐예요? 내신이에요. 다시요. 그게 곧 내신이에요. 뒤에 가서 한 2, 3주 남았을 때 까졌을 때 그때 큰일 났네. 이거 복습해야 되나? 까먹어요 그때. 그러니까 미리 시험 보자마자 그 주에 문학 작품 원래 일반적으로 1학기 중간은 문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 그리고 11번부터 15번에 있는 문법 내용 걔네들이 아마도 1학기 중간 시험 범위에 반영될 거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 때 비문학이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신여고는 학년 구분 없이 항상 모의고사가 반영된다. 범위는 3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다. 정식 명칭은 학력평가죠. 그거 들어갈 테니까 미리 아이 그 주에 시험 본 다음에 그 주에 오답 정리 좀 확실히 하고 그 주에 지문 분석 들어가서 뒤늦게 까졌을 때 불안함 없도록 해주세요. 됐습니까? 1학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시요. 국어 교과서 메인, 문법 프린트 추가 플러스 모의고사 반영 3월. 됐죠? 이제 2학년이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2학년과 관련지어서 자 현행입니다. 이거 좀 바뀔 수도 있어요. 1학기는 문학 교과서고 2학기는 독서 교과서 플러스 자체 프린트인데 정확하게 따져서 독서 비문학이죠. 교과서 거의 안 쓰세요. 거의 자체 프린트로 진행하시는데 1학기 문학도 조금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체 프린트로 진행하시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재밌는 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제 수업 듣고 있는 정신여고 친구 그러니까 배정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학교 선생님 아직까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두 분이 계십니다. 일단 첫 번째 이름 얘기해도 괜찮겠죠 지금 최진영 선생님이 계시는데 최진영 선생님은 고3에서 좀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내신 문제가 굉장히 수능틱해요. 됐죠? 그리고 신유형을 좀 많이 내세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최진영 선생님이 1학년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 똑같이 1학년 맡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내신 문제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재앙 수준으로 어렵진 않을 거다. 근데 이름 얘기해도 괜찮겠죠 성함? 작년에 고3 올라가셨던 이름 되게 특이해서 잘 기억나실 것 같은데 정글쌤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름이 좀 특이하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글의 소중함, 우리 말의 소중함, 이래서 이름이 글이에요. 그래서 정글쌤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문제가 많이 신박하면서 많이 어렵고요. 작년에는 3학년 올라가셔서 2학년 때 안 계셨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학년에 계셨거든요. 그때 이분이 비문학을 어떻게 수업을 하셨냐면, 얘들아 비문학 수업하자. 이 지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위해서 쓴 글이거든요. 즉 비문학 수업을 자기가 직접 쓰신 글로 수업을 하세요. 문제도 없고요. 분석도 없어요. 됐죠? 그래서 똑같은 추세로 놓고 간다라고 보고, 그리고 정글쌤이 계시다고 했을 때 2학년은 그냥 기본적으로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가 내신을 무조건 따고 들어가요. 그건 내가 5주 동안, 6주 동안, 7주 동안 열심히 한다. 그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다시요. 그럼 이제 방향이 조금은 서야 돼요. 어떤 방향이 쓰셔야 되냐면, 2학년 때 똑같이 독서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땐 우리 아이 비문학 능력이 곧 2학년 내신 점수겠구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분이 1학년에 내려오시게 되면 정말 진짜 재밌는 문제들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약간 좀 여담입니다. 2010년도 후반이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향찰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신라시대 때 표기법이에요. 자, 그 쌤이 어떤 문제까지 만드셨냐면, 향찰, 그러니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로 표기한 향찰을 활용해서 그 당시에 유행한 워너원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의 나야 나를 자기가 직접 향찰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시험 문제로 내셨어요. 보기로.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되게 크게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문제 뭐 클래스라고 해서 나야 나를 향찰로 표기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가 됐었거든요. 암튼 다시 돌아갑니다. 2학년 때 비문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이건 단기간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흐름이에요. 1학기 문학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2학기 비문학은 좀 미리 좀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는 그대로 반영이에요. 그리고 3학년 EBS 수능 특강, 이건 전국 공통이에요. 그냥 3학년 1학기는 모두 다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입니다. 이건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요. 잠깐 봐볼게요. 일단은 1학년은 국어 교과서인데, 국어 교과서 중에서 문학과 문법이 메인 플러스 모의고사. 2학년 때는 문학과 비문학이 메인 모의고사 플러스. 3학년 때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다시요. 우린 지금 중심점을 잡아야지 되는데, 정신여고에서 국어 내신의 핵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 좀 잘해야 되고요. 플러스 2학년 때는 안 들어가지만 문법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비문학 플러스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시요. 이게 1학년이고요. 이게 2학년이에요. 얘는 공통이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으면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조금 재밌는 거리인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핵심이에요. 정신여고는 문법을 사랑하는 학교예요. 특히나 1학년 때. 다시요.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예외 등의 세부적인 내용, 최신 경향 두루 반영해서 문법을 잘하는 친구가 1학년 때는 꽤 높은 점수를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됐죠?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문법 비중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됐으면 두 번째요. 학력평가 모의고사죠. 얘도 시험 범위로 반영된다. 이거 난제예요. 왜냐면 이건 약간 좀 대비가 조금은 어려워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비문학 준비는 미리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 준비는 정말 진짜 제발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급의 밀집 잘하는 학생이 많은 건데, 일반적으로 등급 제일 궁금하시죠? 자, 정신여고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30점 만점입니다. 30점 만점이고 문제 배점이 1점 전후예요. 그렇게 일단 기억하신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는 1등급 컷이 28점대예요. 그러니까 두 문제 내지는 한 문제의 감점 조금. 이게 1등급이에요. 됐죠?
조금 이따도 다시 작년 걸로 바탕으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컷은 27 아니 26점대 중후반입니다. 됐죠? 그리고 3컷은 25점대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볼게요. 그러니까 1점 사이에 쭉쭉쭉쭉쭉쭉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점수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한두 문제 잘못 봐서 틀렸네. 그건 곧 등급이 바뀌는 거예요. 됐죠? 기본적으로 우리 정신여고는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모의고사 다 맞는 친구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실수도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도 조금은 어렵다. 됐죠? 됐으면 이 페이지가 이제 좀 재밌는 페이지인데 작년 1학기 중간입니다. 3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문법이었어요. 문법 비중 50%. 재작년으로 돌아갈까요? 재작년은 66%가 문법이었어요. 즉 3문제 중에 2문제가 문법이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문학이었었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가 문법이었어요. 됐죠? 됐으면 다시요. 아, 정신여고는 문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학교네. 문법을 잘해야지 좋은 등급이 나오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많지는 않지만 외부 작품 적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문제에서 조금 많을 때는 5문제 정도? 2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외부 작품 적용인데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외부 작품 우리 아이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오전에 학교 비교가 조금 웃기지만 진선여고 수업을 했었는데 진선여고는 문학 작품이 22작품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작년 반영됐고요. 그 중에서 13작품이 외부 지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들.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문학 작품에 대한 외부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력이 없으면 2문제 정도 이제 까이는 건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2문제 까이면 등급은 2개예요. 됐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3번째요. 그러니까 요 작년 1학기 중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등급컷 혹시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우리 학원에서 100점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은 이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냐면 작년 1학기 중간 때 만점자는 없었어요. 네, 작년 1학기 중간 때 만점자는 없었고요. 됐죠? 그리고 다시요. 1컷은 28점입니다. 제가 1컷 28점을 왜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제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참 안타까웠었는데 27.9점 11등이 3명이네요. 얘네들 12등까지가 원래는 1등급인데 11등이 3명이라서 이 친구들이 2등급이었었거든요. 이 세 친구 중에서 2친구가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둘 다 2학기 아니 기말고사 합산해서 둘 다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컷은 28점이었었다. 그리고 2컷은 25점 정도였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약간 좀 작년 1학기 중간은 평소 때보다 어려웠었던 건가요? 쉬웠던 건가요? 어려웠었던 거죠. 제가 아까 전에 1점 사이에 이렇게 쭉쭉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1컷과 2컷의 차이가 3점이네요. 이건 좀 큰 건데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원래 평균 난이도로 놓고 봤을 때 1컷이 28점대, 그다음 2컷은 27점대, 늦어도 26점대 후반이 나와야 되는데 25점이네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뭐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계속 잘했어요. 그리고 중상위권 애들이 내려간 겁니다. 그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됐으면 이 부분 그럼 어디에서 주로 깎였냐? 다 문법이에요. 제가 아이들 시험 본 다음에 시험지 갖고 온 거 보면 죄다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진짜 좀 2월 달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법 공부는 정말 2월 달에 정신여고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목 최신 경향인데 적지 않은 문항수 1학년 때는 30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2학년 때는 40문제 정도가 나와요. 50분 시험이거든요. 40문제면 정말 진짜 1분에 하나씩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적지 않은 문항수와 많은 정보량으로 시간 부족. 이거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뭐냐면 시간 부족이 정말 정신력은 많아요.
아니 왜 30문제 50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정보량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건 꼭 부모님이 집에 가셔서 시험 보기 전에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질질 끌지 말아라. 스마트하게 탁탁탁 치면서 넘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 부족으로 약간 좀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좋은 등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건 하여간 예전엔 없었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저 나이 좀 어려 보이죠? 그쵸?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강요입니다. 제가 2009년부터 정신여고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몇 살이죠? 아, 몇 년생이죠? 2009년생이죠? 슬프네요. 자, 원래는 문법 비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문법 비중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거 정말 재밌는데 신유형의 문제. 시간 관계상 오늘 보여드리진 못해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십자말풀이로 의문 변동 문제 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끝말잇기로 의문 변동 문제 냈었는데 정말 신박하고 제가 봤을 땐 진짜 저도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체감 난이도가 상승한다. 그리고 중상의 난이도와 생각보다 높은 등급컷. 여기까지가 최신 경향.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자, 다시요. 2월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아이 결국엔 지금 3월달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내신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에 좀 해야 될 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현대 문법은 전 영역 한번 돌려주세요. 다시요. 이미 문법 수업이 끝난 데 좀 있을 텐데 그래도 2월 달에 다시 특강 하는 데들 있을 거예요. 그거 듣게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미 나는 우리 아이는 문법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복습 계획 세워서 4주거든요. 4주 동안 1주 뭐 단어, 2주 문장 이런 식으로 계획 세워서 됐죠. 그리고 2월 마지막 맨 마지막 문법의 맨 마지막은 의문으로 다시요. 2월의 맨 마지막 혹은 3초까지 3월 초까지 가도 되는데 맨 마지막 문법 공부는 의문으로. 왜요? 1학기 중간 시험 범위가 의문일 테니까요. 다시요. 의문은 단어 문장하고 조금은 별개예요. 그래서 의문을 맨 마지막으로 빼서 해주세요. 현대문법 전영역 학습.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하여간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내신 관련 지어서 내신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비문학은 좀 자꾸 뒷전이 되는데 2학년 결국 웃으려면 우리 정신여고는 뭘 잘해야 된다? 비문학을 잘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과서 작품 중에 엇박자 팁, 파수꾼, 청산별곡, 송민곡은 미리 좀 읽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됐죠? 다시요. 오늘 집에 가서 가장 먼저 우리 아이 계획 세워줄 때 뭘 세워야 되겠다? 문법이요. 됐죠? 됐으면 제 수업 관련 지어서인데 제 수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지를 잘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정도씩만 얘기해 드린다면 수업 내용에서 저는 무조건 먼저 가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갑니다. 왜요?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 말이 최고예요. 됐죠? 다시요.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 말이 최고예요. 즉 자습서에 어떻게 써져 있건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던 학교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셨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내신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 필기들을 모아서 그 내용 바탕으로 저는 따라가는 수업을 한다. 됐죠? 됐으면 그 다음이요. 두 번째, 과제에서는 특이한 정도가 뭐 3번, 나머지 거리들은 크게 이슈가 안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결국에 아이가 선택지도 잘 읽으려고 선택지도 잘 읽고 그러려면 이것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험 가까이에는 이 과제는 빠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문학 요약 과제가 들어가요. 왜요? 저는 결국 아이들이 웃게 되기를 바래요. 언제요? 2학년 때요. 그래서 위클리 비문학 요약 내신 과제로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요. 피드백도 역시나 뭐 클리닉 뭐 다 해주고 문자 질문을 했는데 안 해주는 친구 없죠.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피곤해 보이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가 있죠. 그쵸? 작년에 전교 2등한 친구 부모님이 저한테 계속 문자를 주시면서 이렇게 뭔가 좀 의견을 뭐 주고받았었던 것 같은데 뭐 저한테 자주 뭐 같은 거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 점수가 좀 뭐 잘 나왔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험 전날 새벽 3시까지 질문 받아주시는 선생님은 처음 봤어요.
저랑 남편하고 둘이서 아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자,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시험 끝났다고 그냥 땡 안녕 잘 본 친구들은 다시 보고 못 본 친구들은 뭐 열심히 잘 살아 이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좀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서 저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항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합니다. 시험지 가져와서. 됐죠? 그래서 뭐가 좀 많이 틀렸고 너는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단 학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개별 뭘 자료를 좀 줘요. 그러니까 너 외부 지문 되게 많이 틀리네. 그럼 외부 지문과 관련된 쌤이 한 50문제 줄게. 너 이거 일단 좀 풀어보면서 나랑 같이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완해보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후속까지 뭐 피드백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수업 시간. 제 수업 시간은 두 타임이 있는데 일단 위에 부분만 보시면 되겠네요. 세정학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 타임하고 이 타임, 이 타임이 약간 저는 약간은 조금은 좀 그런데 우리 정신여고는 미션 스쿨이죠. 그쵸? 그래서 딱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세정학원은 일요일날 오전 10시고요. 그다음 밑에 미래탐구는 뭐 그냥 참고 삼아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타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은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은 꼭 와야 돼요. 저랑 같이 약속하는 겁니다. 2월 문법 저는 모의고사를 좀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3월 1일 날 제가 무슨 뭐 같은 거 수업을 좀 깔고 그랬었는데 3월 1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기존에 있는 수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땡겨서 2월 28일 가정이긴 한데요. 2월 28일 금요일 오전에 자 2월 달에 뭐 해야 된다고요? 문법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신 기출 플러스 학교쌤이 예문으로 잘 쓰시는 수능 특강 문제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조합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좀 그러니까 미리 보는 1학기 중간고사 좀 시행할 생각이에요. 뭐 당연히 모의고사 본 다음에 클리닉하고 아이들 질문 받아주고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이 강의는 제가 좀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거라서 아마도 뭐 거의 100%죠. 뭐 제 마음이니까 무료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의 좀 니즈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문자 나가게 되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분명히 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받으시게 되면은 이거 꼭 먼저 좀 신청해 주세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신여고만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신여고 그리고 진선여고 그리고 단대부고 플러스 재수능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나 뭐 기타 등등 아마 문자는 전범위적으로 다 뿌려질 거라서 됐죠. 미리 신청을 안 하면은 분명히 마감돼서 시험지를 온 친구들만 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못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문법 모의고사 문자 나가게 되면 바로 연락해서 그쵸? 신청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볼게요. 2월 달에 공부 안 하고서 모의고사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진짜 시간 낭비예요. 됐죠? 괴로운 시간이에요.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니네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2월 달에 계획 세워서 문법 최대한 고전법 제외요. 공부시켜 주신 다음에 이때 등원시켜 주세요.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구나를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십자말 풀이 문제도 반영될 거고요. 그리고 끝말잇기 문제도 반영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하고 좀 많이 다르네? 이런 문제를 내? 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좀 보여줄 생각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설명의 내용인데 정리 잠깐 해볼게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 설명에는 항상 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일단 우리 정신여고는 1학기의 가장 메인은 뭐다? 문학과 문법이다. 거기에 모의고사다. 2학년의 가장 메인은 뭐다? 비문학이다. 근데 이 비문학은 절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1학기 때부터 1학년 1학기 때부터 부지런히 시간 있을 때마다 짬짬이 해야지 2학년 2학기가 수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괴롭다. 됐죠? 그리고 1학년 우리 바로 당면한 1학년에서는 문법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현대문법 전체를 교과서에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크게 한번 돌려준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생이 반드시 등급 높은 등급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 2월 달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가운데 축으로 받고 그리고 비문학 꾸준히 연습시켜 주시라.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면 일단 제 설명의 내용은 다 됐고요. 혹시나 아까 전에 진선 때도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질문을 좀 하셔서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좀 많이 하시던데 없으신가요? 아,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한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당부 말씀만 드리면 중학교랑 윗 아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맨날 100점 아니면 안 맞아서 맞은 적이 없었는데 뭐지? 왜 두 개나 틀리지? 라고 하는 혹은 뭐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도 답답하시겠지만 부모님 이상으로 부모님들은 성에 안 차시겠지만 아이들은 상담해보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됐죠? 고등학교 내신은 생각보다 많이 잔인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도닥여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으셨으면 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